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 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맨시티 대 PSG 축구와 관련하여서 맨시티는 1위를 달리고 있으며 파리는 맨시티의 승점 1점 뒤진 조 2위입니다. 맨시티는 파리 원정 패배 이후 불이해를 연달아 격파를 하고 1위로 올라섰으나 마레즈와 포든이 최전방에서 공격을 잘 이끌고 있고 실바와 스털링도 최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제 몫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데 브라이너가 코로나에 빠져있고 토레스가 여전하게 결장 중이지만 제수스와 스털링이 자리를 메울 수 있습니다. 또한 로드리가 중원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기에 데브라이너의 빈자리가 크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파리는 맨시티를 잡긴 했지만 무승부 2차례가 있기에 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골키퍼인 나바스가 퇴장을 당하는 악재에도 그 후 2골을 만들며 승리하는 등 최강팀으로서의 위용을 충분히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부상에 의심이 되었던 네이마르와 메시가 정상적으로 출전을 했고 음바페는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공격 자원입니다. 파레데스도 복귀를 했기에 확실한 풀 전력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곳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파리가 승점을 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맨시티 PSG 원정이긴 하지만 페레데스가 복귀한 중원에서 기회와 베라티 페레이라 등이 나서 데브라이너가 빠진 맨시티 중원과 접전 이상을 끌고 갈 수 있고 음바페와 네이마르가 언제든 홈팀 수비진을 공략할 것입니다. 단 1위를 지키려는 맨시티가 홈이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아스와 라포르테 아케 등 수비진도 집중을 하고 파리 공격에 대항할 것이기에 승리팀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맨체스터 시티 조에서는 1위로 패패승승승 이곳은 현재 승점 9점으로 조에서 1위입니다. 이번 라운드 승리 시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 지으며 동기부여를 높여서 상대를 몰아칠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곳은 후방 라인 안정감이 선결이 되었기에 윗선에 힘을 주기 충분합니다. 스톤스 디아스 조합이 후방에서 탄탄한 벽을 쌓고 있고 양측 워커 칸셀로 라인 또한 과감한 수비 기여로 힘을 보탭니다. 이들의 시너지는 이미 지난 시즌부터 수위급을 자랑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의 윗선의 힘이 아쉬운 곳으로 수비진을 흔들어줘야 할 스털링이 전혀 제 몫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선과 측면에 볼을 공급해야 할 때 브라이너 또한 코로나19 확진으로 결장한다고 현지의 언론에서 밝혔습니다. 결장자는 맨디 대 브라이너 토레스, 가이키 선수입니다. 다음으로는 맨시티 PSG 축구조에서는 2위로 무승부승승 이 팀은 상대와 비교를 해서 전력 자체가 크게 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심지어 지난 맞대결에서는 2대0 완승을 따내기도 하였으며 저항은 충분하다는 방증입니다. 리그에서 부진한 메시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다릅니다. 이번 대회 3경기에서 3골을 적중을 하며 유독 뛰어난 대회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최근 일정에서 음바페까지 살아났기에 다양한 시너지를 가미합니다. 허나 대회 원정 2경기에서 전부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경기를 잘 풀고도 후반 불안으로 인해서 실점을 반복했습니다. 중원에서 공수 안정감을 높여줄 베라티 부상이 길어져서 중원에서 상대 공세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합니다. 결장자는 베라티 드락슬러입니다. 이번 라운드 승리를 할 시에 16강을 확정 지을 수 있어서 동기부여가 크지만 팀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에서 건실한 경기력 구현은 불가합니다. PSG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날아다니는 주전 공격수 존재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겠으나 중원과 후방 안정감이 결여된 탓에 경기를 어렵게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맨시티 최근의 일정에서 연패를 허용하는 등 주춤했습니다. 에버턴을 상대로 직전 경기에서 3대0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를 통해서 3연승을 달성을 하였으며 연승 기간에 멀티 득점을 반복한 공격진이 상승세를 주도합니다. 맨시티 PSG 이 두 곳에 있어서 맨시티는 조 1위를 지키는 것이 남은 일정의 숙제입니다. 이곳은 홈 2점을 안고 공세를 시도할 것이 유력합니다. 그릴리시 제주스 측면 조합의 선발 출전 가능성이 높으며 측면의 경쟁력 우위 균 또한 실바 중원 조합을 활용한 부분 전술의 완성도 유지가 맞물려서 꾸준한 기회 창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전방 자원에 대한 고민은 여전합니다. 1선의 무게감 저하를 2선의 득점 지원을 통해서 지우고 있으며 한계가 명확한 대목이기에 이번 일정에서 멀티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로블이 홀로 상대 역습에 대처하는 그림 또한 쉽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PSG 최근 일정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으며 낭트를 상대한 직전 경기에 3대1 승리로 연승입니다. 연승 기간에 3득점 경기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공격진 득점력 회복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있으며 다만 최근 일정에서 실점 빈도가 증가로 인한 불안은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곳은 원정 부담 극복이 우선으로 지난 맞대결과 마찬가지로 점유율을 내준 경기 운영이 유력합니다. 중원에서 수비적 역할을 수행하는 파레데스 복귀는 반갑습니다. 다만 경기력은 아직 기대에 못 미칩니다. 압박 효율 저하로 이어지는 대목이기도 하며 측면 공간 허용 부분, 전술의 아쉬운 대응으로 위기를 자초합니다. 실점 가능성을 열어놓은 접근을 추천하기도 하며 다행히 네이마르 메시 측면 조합을 활용한 역습의 완성도 개선과 최전방 자원, 음바페 등 영향력 유지를 더해서 저항이 성공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맨시티 PSG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는 엠마드리드 대 AC 밀란 축구와 관련하여서 아틀레티코는 리버풀에 연패를 하며 3위로 추락했습니다. 밀란은 예상 밖 부진으로 최하위에 처져 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리버풀 상대로 2패의 성적도 뼈가 아프지만 그리즈만과 필리페드, 공수의 핵인 선수들이 모두 퇴장을 받으며 징계에 들어갔기에 이번 홈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펠릭스와 쿠냐 등 그리즈만을 대체할 선수가 있고 에르모소가 필리페의 공백을 메우겠지만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난적 오사수나를 잡으며 다시 상위권 경쟁을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요벤트와 르마 콘도그비아 등 주전과 벤치를 오가는 로테이션 자원들도 탄탄합니다. 다음으로 밀란은 리그에서 선두권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챔스에서는 4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순위 싸움에서 예상이 되었던 포르투 상대로 2경기에서 2승도 따내지 못했는데 여러 대회를 병행하며 선수들이 컨디션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피오렌티나 원정에서 4골을 실점하며 패하기도 했으며 질라탄이 나이를 잊은 듯한 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캐시도 건재하지만 케이루와 에르난데스 등 수비 라인이 최근 안정감이 떨어졌습니다. 엠마드리드 AC 밀란이 두 곳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아틀레티코의 승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밀란도 남은 2경기를 모두 승리하면 2위를 노릴 수 있지만 아틀레티코 원정과 리버풀전이 남아있기에 확률은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홈에서도 코케와 콘도그비아 요렌테를 앞세운 상대의 중원을 넘지 못하고 고전했는데 원정에서는 더 기대감이 떨어집니다. 질라탄은 홈팀 수비에 부담을 주겠지만 터프한 아틀레티코 수비진 상대로 원하는 결과를 가져가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엠마드리드 조에서는 3위로 무승 패무승 현재 승점 4점으로 조에서는 3위입니다. 16강 진출을 위해서는 일단 최대한의 승점을 쌓아놔야 하며 전력 자체는 근소 우위에 있기에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맞대결 전적이 좋은 곳으로 지난 3차례 맞대결에서 전승을 거뒀으며 이번 대회 첫 맞대결에서도 2대1 승리를 거뒀으며 상대 강공에 맞서 수비진이 블록을 잘 쌓으며 위기를 최소화한 결과입니다. 다만 전방 전력 누수가 존재를 합니다. 현지의 소식통에 따르면 주전 공격수 펠릭스가 대표팀 차출 이후 근육 부상으로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리즈만을 축으로 공격 성과를 낼 수 있겠으나 변화가 필요한 순간 활용할 폭이 좁습니다. 결장자는 요렌테 르마 펠릭스입니다. 다음으로 엠마드리드 AC 밀란 축구조에서는 4위로 승승무패, 현재 승점 1점으로 조에서는 최하위입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승점 3점을 얻지 못하면 탈락 확정에 가까워집니다. 허나 후방 라인 불안이 심하며 최근 경기에서 꾸준한 실점을 내주며 위기를 반복합니다. 부상이 길어지는 매냥과 플리자리 공백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후방이 흔들리니 전방의 활용마저 줄었습니다. 게다가 유독 이번 대회에서 결정력 부재와 불안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경기력 자체는 완전히 밀린 적이 없었는데 공격진이 해결해줘야 할 때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번 라운드 빡빡한 상대 수비를 뚫는데 1차적인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이후 득점 찬스에서도 불안한 공격 노출로 애를 먹을 게 유력합니다. 결장자는 매냥 플리자리 로마놀리 칼라브리아 선수입니다. 공수 밸런스가 준수를 하고 토너먼트 진출에 있어서 상대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엔 밀란이 작정을 하고 고삐를 당기겠지만 유독 이번 대회에서 공수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남깁니다. 다음으로 마드리드 오사수나를 상대한 직전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따냈으며 최근 5경기에서 단 1패만을 허용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기간에 3번의 멀티 득점으로 공격진 강점 활용이 원활하며 비조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엠마드리드 AC 밀란 이 두 곳에 있어서 마드리드는 2위와 승점 차이는 1점에 불과하며 충분히 역전 가능한 격차입니다. 이곳은 홈 2점 전력 우위를 안고 공세를 시도합니다. 공격 전개 중심은 측면으로
카라스코 코리아 조합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 최근 경기력은 만족스럽습니다. 상대 측면 공략을 통한 꾸준한 기회 창출이 가능하기도 하고 다만 공격진의 전반의 결정력 기복 중원의 득점 지원 빈도 감소 문제가 감지가 됩니다. 세트 플레이 상황의 득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은 아쉬우며 에르모소 브루살리코 측면 수비진의 배후 노출 문제는 고스란히 실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곳은 최근 일정에서 3연승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탔습니다. 다만 분위기가 식었으며 피오렌티나를 상대한 직전 경기에서 4대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하고 있고 실점을 거듭하고 있는 수비진 불안이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원정 부담을 안고 있는 이들의 수비적 운영이 유력합니다. 전력 우위를 안고 있는 이들 공세가 유력하며 테오 칼룰루 측면 수비진의 안정감은 떨어지며 상대 측면 자원들의 완벽한 봉쇄는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서 위기를 자초를 하며 더불어서 주전 골키퍼 자원들의 부상으로 터터루샤누가 출전하고 있지만 안정감은 떨어집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실수로 실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